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우리가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집합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지. 자, 집합이라는 것은 모임이야. 모임인데 어떤 모임이냐면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가 있어야 돼. 그때 그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볼게.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뭘까? 3 이하의 자연수.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1, 2, 3이라고 답하겠지? 자, 얘는 대상이 명확하네. 자,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집합의 원소는 1, 2, 3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다른 예를 한번 보자.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키가 크다, 작다 라는 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예를 들면 선생님 키가 158cm인데 선생님 보고 작다고 말할 수도 있고 크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얘는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합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키가 150cm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어떨까? 얘는 조건이 명확하지. 그래서 이럴 때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몇 cm 이상이라고 조건을 명확하게 주지 않고 그냥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얘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들을 좀 더 보자. 5보다 큰 자연수의 모임 어때? 5보다 큰 자연수.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얘는 6, 7, 8, 9, 10 이런 것들이 되겠지? 원소가 무수히 많기는 하지만 원소가 굉장히 많지? 그래도 그 대상은 명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집합이 되는 거고 성격이 좋은 학생들의 모임. 성격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지. 어떤 학생에 대해서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으니까 얘는 명확하지가 않아.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네. 자, 10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 얘는 2, 4, 6, 8로 명확하지. 그래서 얘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요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고? 원소. 그래서 얘를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집합의 원소는 2, 4, 6, 8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 요거 하나. 자, 집합은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질 때 그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을 대문자 A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집합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면 A의 원소는 뭐가 됐지? 집합 A의 원소는 1, 2, 3, 4가 되겠지. 5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2는 집합 A의 원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때? 집합 A의 원소가 맞지? 2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자,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거랑 같은 말이 자, 2는 집합 A에 속한다. 2가 집합 A에 속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아. 근데 이렇게 길게 쓰려면 너무 귀찮잖아. 말이 길잖아.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2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 6에 대해서 한번 보자. 6은 집합 A의 원소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때? 6은 집합 A의 원소가 맞아 아니야? 아니다. 아니지. 아니다. 자, 이거하고 같은 말은 뭐냐면 6은 집합 A에 속하지 않지. 속하지 않는다가 돼. 속하지 않는다.
얘도 기호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6은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주면 돼. 그래서 자, 원소이다. 집합의 원소이다. 집합에 속한다. 라는 말을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원소가 아니다.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자, 우리가 보통 집합을 나타낼 때 자, 원소는 소문자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소문자 A, B, C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을 해서 대문자 A, B, C 이런 식으로 나타내. 그러면 자, 소문자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얘를 다른 말로 하면 A는 집합 A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자,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라는 말은 B가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랑 똑같고 이것을 기호로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자. 자,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했어.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는 뭐가 되지? 6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6이지. 그러면 하나씩 보자. 자, 2는 A의 원소가 맞습니까? 원소 맞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고 자, 0은 A의 원소가 아니니까 이렇게 짝대기를 그으면 되고 자, 마이너스 1은 원소가 아니지. 지금 양의 약수기 때문에 음수는 원소가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6은 A의 원소가 맞습니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거야. 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이야. 원소나열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이고 나열할 때 중괄호 안에다가 나열을 해야 돼. 그래서 원소가 2, 4, 6이면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2, 4, 6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나열할 때 순서는 상관이 없어. 2, 4, 6이라고 적어도 되고 6, 2, 4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어. 똑같은 집합을 나타내는 거야. 순서는 상관이 없다. 근데 보통은 작은 것부터 쓰지. 아무래도 얘가 보기가 편하니까. 그 다음에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아. 2, 4, 6, 6 이렇게 쓰면 안 돼. 똑같은 게 두 번 들어갔지?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그리고 원소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점점점을 사용해서 일부를 생략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 예를 들면 100보다 작은 짝수의 집합이라고 하면 원소가 너무너무 많지 2부터 98까지인데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고 근데 또 규칙이 있어서 중간에 생략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지. 그래서 2, 4, 6 한 3개 정도 적어준 다음에 점점점 하고 맨 마지막 원소를 적어주면 돼. 요 마지막 원소를 안 적으면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니까 맨 마지막도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부분을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한번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보자. 자,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 자, 요 A라는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1, 2, 4, 8 이렇게 원소를 하나씩 나열해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되게 쉽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두 번째 거는 조건제시법,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는 게 아니고 조건으로 제시할 거야.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 그러면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 A의 원소를 X라고 하자. 그런데 이 X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냐면 X는 8의 양의 약수다. 양의 약수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 자, X방. 자, 원소를 X라고 하자.
그런데 x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원이나 직사각형 같은 도형 안에 나열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자,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우선 그 집합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원이나 직사각형을 그려.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안에다가 원소들을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집합 A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얘는 조건 제시법이지.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 조건 제시법인데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보래. 자, 원소 나열법이면 원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하는 거지. 자, 이 집합의 원소가 x인데 x는 10 이하의 홀수야. 10 이하의 홀수니까 1, 3, 5, 7, 9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겠지. 두 번째, b는 어떤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 얘는 원소 나열법이네. 원소 나열법인데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바꾸래.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조건 제시법은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알아야 돼.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자,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관찰 한번 해볼까? 1, 2, 3, 4, 6, 12 공통된 성질이 뭔 것 같아? 그렇지, 12의 양의 약수. 그래서 자, x바 x는 12의 양의 약수다 라고 하면 이게 조건 제시법이 되는 거야. 우리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한번 나타내 볼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자, 집합 이름을 여기 적어주고 원이나 직사각형을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이 안에다가 원소를 하나씩 1, 2, 3, 4, 6, 12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야. 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집합을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두 종류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 예를 들어 원소가 3개, 4개, 5개 이런 것들을 유한집합이라고 해.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면 원소가 무수히 많으면 얘를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고 또 좀 특별한 경우가 있어. 유한집합 중에서도 원소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0개,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경우를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공집합이라고 해. 비어있을 공을 써서 집합이 비어있는 거야.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공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집합은 유한집합의 한 종류인 거야. 그러니까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분류하면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공집합은 유한집합의 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공집합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자, 공집합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보자. 자, 보기의 집합에서 다음 집합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을 고르라는 거야. 그럼 우리 A부터 한번 보자. A를 살펴보면 A는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네, 집합이. 자, X가 원소인데 그 조건이 뭐냐면 X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18의 양의 약수. 18의 양의 약수면 뭐지? 1, 2, 3, 6, 9, 18 이렇게 있지.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니까 유한하지. 유한하니까 얘는 유한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B. 자,
원소가 x인데, 요 집합의 원소가 x인데,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 x제곱 플러스 2가 0이면서 x는 실수여야 돼. 이런 거 존재해? 어떤 게 있지? 없지. 없어. 얘는, 자, x제곱 플러스 2가 0이 되려면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할 수가 없지. 왜냐면 x는 뿔마 루트 2i 이렇게 허수만 존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서 실수인 것들은 없어.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되는 거야. 얘를 굳이 쓰자면 뭐 이렇게 원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집합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배웠지?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되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 C x는 10보다 큰 홀수. 10보다 큰 홀수 뭐가 있을까? 11, 13, 15, 17, 끝이 없지. 무수히 많다. 그래서 얘는 무한집합이다. x는 짝수인 소수. 짝수인 소수. 뭐가 있지? 소수이면서 짝수인 거. 공집합일까? 없을까? 아니지. 하나 있네. 2가 유일하게 짝수이면서 소수인 수인 거지.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한 개니까 유한집합. 그 다음에 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1과 2 사이에 있으면서 유리수여야 돼. 1과 2 사이에 있으면서 유리수. 자, 우리 수직선에서 1과 2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서 유리수인 거 몇 개 있어? 엄청 많지. 엄청 많아. 셀 수 없이 많아. 셀 수 없이 많아서 무수히 많으니까 얘는 무한집합이 되는 거야. 그리고 F. 자, X 봐. X는 3K래. X가 3K인데 K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돼. 그러면 K가 1이면 X가 얼마가 되지? K가 1이면 X가 3이고 K가 2면 X가 6이고 K가 3이면 X가 9고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는 3, 6, 9가 되는 거야. 그러면 원소의 개수 3개니까 유한집합이 되는 거지. 분류할 수 있겠지. 유한집합일 때 그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거야. 자, 유한집합이면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지. 그래서 몇 개인지를 이렇게 나타낼 거야. 왜 이렇게 n이라는 기호를 쓰냐면 얘 n은 넘버의 맨 앞에 글자를 따서 n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기호가 보이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돼. 연습을 해보자.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는 원소의 개수 몇 개지? 1, 2, 3, 6, 9, 18 6개지. 아까 풀었던 문제야. 자, 원소의 개수가 6개니까 얘가 6이 되는 거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6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지? 없었지. 0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 나타낼 수 없고 D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2 하나였지. 1개. 얘는 무한집합이니까 나타낼 수 없고 자,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였어? 3, 6, 9, 3개였지? 그래서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어. 요거 3개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아볼 건데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요거 되게 헷갈려 한다. 자, 조금씩 다른데 요 차이를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일단 얘는 뭐라고 부르더라? 얘는 공집합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얘를 중괄호를 써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요 안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보자. 자, 만약에 원소가 1, 2,
3 이렇게 돼 있어.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원소의 개수 몇 개지? 3개지. 자, 만약에 A, B, C, D 이런 집합이 있어.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 몇 개야? 4개지. 요 안에,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몇 개인지를 세어주면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 미영이, 철수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 몇 개야? 2개가 되는 거야. 요 집합 안에 원소가 꼭 숫자가 들어가라는 법은 없어. 원소가 숫자일 수도 있고 알파벳일 수도 있고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심지어 집합일 수도 있어. 여기 집합 A, B, C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 3개가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러면 자, 얘를 중괄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얘는 원소의 개수 몇 개? 원소의 개수 0개가 되는 거야. 0개야.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중괄호 안에 뭔가 한 개가 들어있지.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 1개야. 요 공집합이라는 게 원소가 되는 거야. 원소가 꼭 숫자일 필요는 없다고 했지. 집합이 원소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1개야. 이거를 0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데 안 돼. 요 중괄호 안에 지금 공집합이라는 애가 원소로 들어있는 거야. 1개 들어있다. 얘는 어때? 얘도 중괄호 안에 1개 들어있네. 얘도 원소의 개수 1개야. 이걸 0이라고 하면 큰일 나. 이 3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간단하게 중괄호 안에 몇 개 들어있는지 세어보면 되는 거야. 이 형태 때문에 속으면 안 돼. 자, 5번 문제를 보자. 자, 얘는 무슨 뜻이야? 얘는 자, 원소의 개수인데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몇 개? 0개. 아까 했지, 요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 자, n 하고 공집합이랑 똑같은 거는 요거지. 자, 여기 지금 원소 몇 개 들어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0개. 자, 얘는 어때? 얘는 자, 요 집합인 거지. 요 집합. 요거의 원소의 개수 하나 들어있지. 공집합 들어있네. 공집합 들어있으니까 얘는 1개. 1인 거야. 얘는 어때? 요 집합 안에 원소 몇 개 들어있어? 3개 들어있지? 그래서 얘는 3이야. 요거는 어때? 얘는 요 집합의 원소. 1보다 작은 자연수가 뭐가 있지? 없지.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 0개다.